오늘은 더글로리의 학교폭력 가해자인 박연진 역으로 나오며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임지연 배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임지연이며 1990년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보고 배우의 꿈을 가진 임지연은 한예종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입학했는데요. 대학 생활을 통해 영화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다 인간 중독에 캐스팅됩니다. 불륜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배드신, 관능적이면서도 청순한 외모로 단숨에 주목을 받으며 개봉 후 3개월 만에 전지현의 뒤를 이어 화장품 모델로 발탁되고 상류사회, 불어라 미풍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여자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웰컴 투 라이프에서 드라마를 위해 쇼컷으로 자르기도 했으며 타짜 원아이드 잭에서 영미 역을 맡으며 호평을 받기도 보여주기란 건 했습니다. 너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만 봐야지. 씨발 존나 멋있어. 그 후 더글로리에 나오며 인생 첫 악역 연기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걱정과 달리 실감나는 연기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왜 이제야 악역을 맡았냐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정말 너야?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산을 즐겨하며 매일 1시간 반씩 운동을 통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엄정화, 김혜수 같은 몸매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달리 성격은 엄청 털털하다고 하며 남자 배우들은 동네 형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못하는 편이라 평소 선크림과 쿠션 정도만 바른다고 합니다. 집순이라고 하며 바위, 보라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떨게 만든 그녀 임지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더글로리에 늦게 와?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혜은에 보고 대해 싶어 죽는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신혜은이며 1998년생입니다. 신혜은 배우는 에이틴으로 데뷔해 도하나 역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연습생이었으나 종영 후 바로 JYP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고 예능,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하게 활동하며 라이징 스타상, 스타상, 베스트 커플상, 신인상 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안양예고 연극영화과를 나와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학 시절 학과 대표를 맡았다고 하며 동기로는 차은우 서신혜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 내일 표지 모델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JYP에서 캐스팅이 왔다고 하며 오디션을 본 후 연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성마임의 광고를 찍었는데 귀여운 외모와 수능 금지곡으로 불리며 엄청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쿠패스가 궁금해? 가수 윤호의 불면이라는 곡에 피처링을 하기도 했으며 어서와 OST도 부르며 상당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크라브마가, 발레 등 운동을 좋아하며 축구는 구자철 선수의 팬으로 유명한데요. 인스타에 유일하게 구자철 선수를 팔로잉했으며 생일날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구자철 선수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만큼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무표정일 때는 차가운 인상으로 데뷔 초 웹툰 연애 혁명의 왕자린과 닮았다고 주목받았으며 웃을 때는 강아지 상으로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요. 더글로리에 나오며 첫 악역을 맡았지만 전에도 소름끼치게 연기를 제가요. 잘해 주목받는 중입니다. 오늘은 신혜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글로리에 나오며 제정.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사라에 정신 대해 차려.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이어라이며 1989년생입니다. 하얗고 깨끗하게 살라는 뜻인 수누리 말이라고 합니다. 너 방금 김이어라 그 말에 배우는 특별하게 연기를 신상 시작했다고 부족이야. 하는데요. 그래? 연기하는 친구를 따라 뮤지컬 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했고 흥미를 느낀 김이어라는 상금 300만 원으로 처음 연기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뮤지컬 스쿨을 졸업하고 2009년 잭 더 리퍼로 데뷔를 했는데요. 수많은 뮤지컬에 출연하다 뮤지컬 펠레터에서 히카루 역을 맡으며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김이어라 배우는 괴물에 나오며 첫 드라마를 찍었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 배드앤크레이지, 우영우 등에 나오며 이름을 알렸고 현재는 더글로리에 나오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친년이 선 넘네. 극중에서 이사라 역을 맡으며 화가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취미가 그림이라고 하며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밝은 갈색이고 하얀 피부로 퇴폐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주며 캐릭터 소화력이 뛰어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30대의 사랑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으며 RT 프로젝트라는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김연아 불쌍해서 배우에 봐주는 대해 거니까 알아보았는데요. 그만 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글로리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최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차주영이며 1990년생입니다. 더글로리에서는 백침이 넘치는 역할로 나오지만 사실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중학교부터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갔고 미국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며 잠시 인턴으로도 일했고 일본어까지 3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주영 배우는 검도 3단에 어릴 적부터 현대무용을 배워 자연스럽게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수적이라 배우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주영의 데뷔작인 치인트에서 캐스팅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님 몰래 출연했고 그 후에 부모님께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배우의 길을 지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차주영 배우는 치인트를 시작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 어게인 마이라이프 등 꾸준하게 드라마에 출연 중이며 현재 더글로리로 수많은 관심을 받는 중인데요. 3월에 개봉 예정인 진짜가 나타났다에서는 첫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차주영 배우는 수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도 뉴트로지나에서 3년간 아시아 글로벌 모델을 했다고 합니다. 차주영은 더글로리에서 엄청난 몸매를 자랑했는데 170의 키가 큰 편이며 취미가 운동이고 어릴 적부터 현대무용을 해서 꾸준한 체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주영 배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글로리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재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박성훈이며 1985년생입니다. 박성훈은 가족들이 법대, 외대 출신인 엘리트 집안으로 과천외고를 졸업했는데요. 하지만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예술대학교 연기영화과를 나와 배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쌍화점으로 데뷔해 전우치, 상류사회, 해를 품은 달, 육룡이 나르샤 등 유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현재 더글로리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돌았어? 병신으로 컨셉 확정한 거야? 더글로리에서 연진이랑 들켰어도 목소리가 너는 좋다는 아니야. 평이 많으며 이제는 좀 알아야지. 성우 공채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데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례상도 받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했지. 드라마 출사표에 출연할 당시 OST를 불렀는데 노래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성훈은 출연 드라마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2021년 방영된 조선고마사에서 양녕대군 역을 맡으며 출연했는데 조선고마사가 방영되자 역사 왜곡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더해 중국의 투자를 받고 만들어졌으며 드라마를 보면 조선을 중국화시켰다며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으며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조선고마사 출연진들은 다 함께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연극 유도소년에서 복싱 선수 역을 맡아 복싱이 특기라고 하며 곤지암에 출연했지만 무서운 걸 엄청 못 본다고 합니다. 런닝맨에 출연했을 당시 연약한 모습으로 웃음을 주기도 했으며 BH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며 반려견 박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성훈 배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더글로리 출연진들의 데뷔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서우혁 1998년생, 2022년 더글로리 데뷔. 송병근 1998년생, 2022년 더글로리 데뷔. 배강희 1997년생, 2022년 환혼 데뷔. 오지율 2014년생, 2021년 영화 승리호 데뷔. 송지우 1997년생, 2019년 용왕님이 보호하사 데뷔. 신혜은 1998년생, 2018년 에이틴 데뷔. 이도현 1995년생, 2017년 슬기로운 깜빵생활 데뷔. 김건우 1992년생, 2017년 쌈마이웨이 데뷔. 차주영 1990년생, 2016년 치인트 데뷔. 정지소 1999년생, 2012년 메이퀸으로 데뷔. 임지연 1990년생, 2011년 영화 재난영화 데뷔. 김희열아 1987년생, 2009년 뮤지컬 잭 더 리퍼 데뷔. 박성훈 1985년생, 2008년 쌍화점 데뷔.
정성일 1980년생, 2007년 강풀이 바보 데뷔. 염혜란 1976년생, 2000년 연극 최선생 데뷔. 송혜교 1981년생, 1996년 스마트 모델 선발대회 데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오늘은 SNL MZ 오피스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하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하영이며 1994년생입니다. 김하영 배우는 MZ 오피스에 나오며 맑은 눈이 광인 연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업무 시간에 에어팟 꼽기, 신입이 선주문하기, 회식 때 아무것도 안 하기 등으로 선배인 주현영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2의 주현영이라 불리며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배우는 짧은 대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초창기 멤버이며 영화역으로 수많은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김하영 배우는 너덜트 채널에도 종종 게스트로 출연하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며 오디션 당시 너덜트는 김하영의 연기를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김하영 배우는 유튜브 아영세상을 운영 중인데요. 주로 촬영 비하인드나 일상, 먹방 영상 등을 올리며 구독자는 13만 명입니다.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 박지의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용인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61에 48이며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10kg 감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막눈광 김하영 배우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미더머니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블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신영덕이며 1994년생입니다. 블라세는 노유나의 랩 선생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쇼미11에 함께 출연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블라세는 이번 쇼미가 5번째 참가라고 합니다. 쇼미7의 쿠기와 함께 지원했지만 1차 예선에서 탈락했으며 쇼미8에서 4차 예선까지 올라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후 9과 10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블라세는 이번 쇼미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 쇼미10에서 이름을 알리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라 참가할 생각이 없었으나 싱잉랩이 판을 치며 가요대전이 되어가던 쇼미가 이번 시즌은 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나간다며 주변 래퍼들의 지속되는 권유로 등 떠밀리듯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매 무대마다 안정적인 모습과 랩 스킬로 호평을 받으며 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라세는 이번 쇼미 디스전에서 노엘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블라세와 신세인이 디스전을 했고 신세인의 본명은 신용준이며 노엘의 본명은 장용준인데 신세인이 본명은 용준이 이름부터 위험해 운전은 하지 말게. 이라며 신세인과 노엘을 함께 디스했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등으로 징역을 받았는데요. 같은 이름임을 이용해 디스전에 사용한 노엘이 인스타에 분노하며 저격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블라세는 키가 193cm로 대한민국 최장신 래퍼라고 합니다. 블라세는 아주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쿠기를 처음 만났다고 하며 아직까지 관계를 이어가며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루프탑이라는 그룹 소속이며 자신의 친구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다이브와 함께 만든 듀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블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리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2001년생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태어나 르로제 국제학교를 다닌 리리코는 소재 모 대학 뮤지컬학과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학교 선배로는 쇼박스 김원훈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TV로 데뷔했고 현재는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방송 특징으로는 잠시만요가 있으며 방송 중 반이 잠시만요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자주 빠지기도 합니다.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며 리리코의 대표 의상도 스위스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액션은 솜사탕 리액션이 있는데요. 예고도 없이 리액션을 하기도 하며 상당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십자수와 다이어리 꾸미기가 있으며 좋아하는 음식은 크림 파스타, 푸딩입니다. 술은 한 방울도 못 마시며 이슬톡톡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고 합니다. 리리코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라이브 방송에서 모쏠이라고 말했으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들켜 구독자들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으며 과거 BJ 턱세와 쇼박스 김원웅과 스캔들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리코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리리코의 시청자 중 태정태세 비욘세라는 네임드 팬이 있는데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닮은 꼴로는 코미디언 김리안이 있으며 신기하게 생일도 같습니다. 팬덤명은 리리코끼리입니다. 오늘은 리리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미더머니 10일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플리키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이재학이며 2002년생입니다. 플리키뱅은 최고라는 뜻의 플릭과 뱅거의 뱅에서 따온 이름인데 해외에서는 히트친 노래를 뱅거라고 불러 언제나 히트치는 노래를 만드는 정점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플리키뱅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빅뱅의 노래를 듣다 랩에 관심이 생겨 일리네요. 저스트뮤직의 음악을 듣고 가사를 끄적거리는 취미가 생기고 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플리키뱅은 드릴 래퍼로 알려져 있지만 드릴을 시작하기 전 트랩, 싱잉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으며 상당한 노래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팝스모크라는 곡을 듣고 본격적인 사운드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후 드릴 곡들을 찾아 들으며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나온 거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플리키뱅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이 있는데 외국 힙합에서는 갱을 자주 쓰지만 한국 래퍼들은 갱을 사용하지 않아 왜 안 쓰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사용했다고 합니다. 플리키뱅은 옐린이라는 크루를 만들었으며 폴로다레드도 있다고 합니다. 플리키뱅은 쇼미나인과 텐에 지원했었지만 영상 지원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플리키뱅은 미숙했던 시기라서 탈락한 게 잘 됐고 지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닮은 꼴로는 블랙넛, 히샬리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갱갱갱 래퍼 플리키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미더머니 10일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슬리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성원이며 1984년생입니다. 슬리피는 이번 쇼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쇼미6에서는 3차까지 합격하고 랜덤 사이퍼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쇼미 11에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 톤을 쓰는 부분이 아쉽다며 2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나뉘어졌는데요. 2008년 언터처블의 멤버로 데뷔해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으로 데뷔한 지 15년 차인 래퍼지만 아쉬운 무대를 보여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멋있다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슬리피라는 이름은 평소 잠이 많고 스눕독과 체형이 비슷해 슬리피도그라고 친구들이 추천했고 고민 끝에 슬리피로 정했다고 합니다. 슬리피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면 남자 신인상을 받기도 했으며 K-팝 가수상, 힙합 부문 대중문화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슬리피는 소속사와 분쟁이 있었는데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에게 김태송 대표의 사망을 기점으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렇게 슬리피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슬리피가 지상파에서 소속사를 향한 디스곡을 부르며 시청자들과 동료들의 수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지만 승소하며 슬리피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소속사는 폐업하게 됩니다. 이후 슬리피는 TVO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며 긍정기획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슬리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슬리피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미 10일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민이는 1차에서부터 독특한 톤과 실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2차에서는 가사를 잘 쓴다, 근본과 실력이 있는 래퍼, 진짜 힙합이다 등 극찬을 받으며 올패스로 합격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톤은 다민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랩을 시작하고 랩을 개같이 잘하거나 어필을 하자고 고민을 하던 다민이는 랩을 개같이 잘하기로 다짐하고 목을 갈고 죽어라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락처럼 강렬한 랩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론 힘들다고 느끼고 랩을 시작하기 전 목이 쉬기 전까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랩은 못하는데 캐릭터나 기믹으로 뜨는 것에 반감을 가진다고 하며 도고 측을 발매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에서 퀴나사비를 디스하기도 했으며 퀴나사비가 올린 인스타를 캡처해 올리며 퀴나사비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미니의 독특한 톤을 유니크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듣기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많은 편입니다. 다미니는 평소 목소리가 예뻐 목을 긁지 말고 랩을 해달라는 시청자들이 많았지만 원래 목소리로 하면 재미없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피드백을 수용해 목을 덜 긁고 있으며 훨씬 듣기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렇게 실력으로만 승부를 보기로 한 다미니는 곡을 만들고도 자신의 곡에 만족을 하지 않고 60-70곡이 쌓일 때까지 발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MCM 사이퍼와 DNA 리믹스 사이퍼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1월 허클베리피의 우보 피처링으로 데뷔했습니다. 다미니는 등장과 동시에 힙합씬을 휩쓸며 수많은 샤라웃을 받았는데요. 박재범, 쌈디, 스윙스, 빈지노 등 수많은 유명 래퍼들에게 샤라웃을 받고 있는 주목받는 신예입니다. 행주가 인스타 라이브로 한국에서 제일 랩 잘하는 사람은 다민이다, 미친듯이 자극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함께 작업한 허클베리피는 다민이 벌스를 듣고 팔로할 표현과 모두가 놀랐다. 얼마 되지 않아 무조건 떡상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내가 작업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랩네임은 평범하게 하고 싶어서 다민이로 지었다고 하며 정글에서 잘한 설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민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민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그녀, 빵먹다 살찐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양유진이며 1999년생인 빵먹다 살찐덕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틱톡, 유튜브, 인스타에서 활동하며 짧은 영상의 쇼츠로 영상을 올리며 틱톡 130만, 유튜브 70만, 인스타에 18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던 빵떡님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실기를 준비했으며 노력 끝에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영상 편집을 공부하기 위해 연습용으로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학교 선배이자 틱톡으로 활동하고 있던 달수의 권유로 틱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정기로 인해 틱톡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며 쇼츠 영상에 자주 보이며 꾸준히 구독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수 외에도 같은 학교이자 틱톡과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우아한 망고, 혜지와 친하며 함께 찍은 영상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빵먹다 살찐떡은 학창시절 게임 닉네임에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빵과 떡을 앞뒤로 놓고 자신의 상태를 중앙에 넣어 빵먹다 살찐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빵떡님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다 있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너무 심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다 탄생했다고 합니다. 빵떡님은 일남이녀 중 첫째이며 반려견 간지를 키우고 있으며 빵떡님은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숭이와 고릴라를 합친 고숭이, 로랜드, 이모 등 시청자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으며 자칭 별명인 공주 여신 요정이 있습니다. 빵떡님의 영상을 보면 시청자들이 놀리는 댓글이 많은데요. 이에 빵떡님이 재치있게 받아치는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취미로는 그림이 있으며 우울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며 그림을 올리는 인스타 계정도 있습니다. 팬 애칭은 빵쟁이이며 있지의 류진이 브이라이브로 자신이 빵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좋아하며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MBTI는 과학이라며 굉장히 믿는 편이고 빵떡님의 MBTI는 INFP입니다. 빵떡님은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최근 웹드라마로 방영된 청춘블라썸의 지혜 역으로 나왔으며 데뷔작입니다. 오늘은 공주 아닌 고숭이 빵먹다 살찐떡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받는 빵떡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곡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영서이며 1998년생으로 비비로 활동 중인데요. 아기처럼 순수하고 날 것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로 베이비를 빠르게 말하다 비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비는 중2병이 와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밴드부 부장까지 하며 음악을 계속하다 윤미래와 인연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종종 자신의 작업물을 올렸고 그걸 들은 윤미래가 수소문 끝에 영입해 필굿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윤미래와 타이거 JK의 추천으로 더 팬에 출연했고 준우승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음반, 예능, 영화 등 바쁜 스케줄을 보냈는데요. 여고 추리반에 출연했으며 이때 최애나와 인연을 맺어 현재는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최애나의 솔로 데뷔 앨범에 랩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녀사냥에 나오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신동엽도 흠칫하게 하는 멘트와 20대 대표의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불리며 예능 신흥 강자로 거듭났습니다. 비비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눈 밑에 2개의 점이 있는데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직접 찍는 점이라고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롤모델인 친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얼굴에 열꽃이 피었고 그 모습이 큰 기억으로 남아 빨간 점 2개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2개의 점은 일을 할 때 평점심을 찾고 잘 헤쳐나가게 해주는 부적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비비는 스위트홈2에 출연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주 만에 하차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드라마 최악약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비는 라이브 도중 오열을 하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쉴 틈 없는 스케줄에 지친다고 말했고 하지만 자신은 부양할 가족이 많아 쉴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소속사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앨범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소속사와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비도 스스로 무리하게 과로했고 소속사의 강요는 아니라며 해명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랑받는 비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곡 러시아워와 함께 컴백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크러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효도요의 불꽃섬을 사용한 신요섭이며 1992년생입니다. 예명을 크러쉬로 지은 이유는 신요섭, 신섭, 시섭, 씨섭을 예명으로 하려 했었지만 크러쉬의 친구가 악필이었던 글씨를 보고 크러쉬냐고 해서 마음에 들었고 크러쉬의 뜻인 부수다 반하다라는 의미에서 따왔으며 1집 이름도 크러쉬온유입니다. 중학교부터 흑인 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혼자 작사 작곡을 독학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012년에 치타와 마스터피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주목받지 못했고 테이크원이 피처링한 레드드레스로 솔로 데뷔를 했지만 이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집 크러쉬온유를 발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개코가 피처링한 허금이로 정식으로 지상파에 데뷔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의 순위권으로 이름을 올리며 앨범 크러쉬온유로 최우수 R&B 소울 음반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코가 피처링한 오아시스로 시스타 걸스데이, 소녀시대를 누르고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는 곡마다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대체할 수 없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활동을 쉬었고 이번 복귀 음반으로 2년 만에 컴백과 함께 러시아어로 챌린지까지 만들어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이며 햇들날의 작곡자 신대성이 고모부이며 누나는 노브라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음악가 집안입니다. 2021년에 레드벨벳 조이와 열애설이 났는데요. 조이와 콜라보한 자나깨나를 작업하며 연인이 되었다고 하며 그 후로 크러쉬 관련 영상에 싸움 잘해요, 세금 100배 내라, 군대 재입대해라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크러쉬는 특유의 엉뚱한 매력으로 예능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2017년에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며 아직까지도 언급이 되며 크러쉬 예능 캐릭터의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크러쉬는 애견인으로 유명한데요. 인스타에 반려견 전용 계정도 있으며 2016년 발매한 우아에는 두유를 소재로 쓴 노래라고 하며 두유가 뮤비의 주인공으로 나온 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2020년 로즈라는 리트리버를 입양해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티네이션 소속이며 저작권 수입으로 잘 벌 때는 한 달에 4천에서 5천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LP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며 두산 베어스의 열혈 팬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짱구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아 짱구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컴백한 크러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실 크러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이플스토리 유튜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구리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떼는 메이플 컨텐츠를 영상으로 올리며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무자본, 저자본 유저들을 겨냥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최근 개구리떼는 유튜브 계정 판매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구리떼는 6월 9일 메이플 스토리를 접으며 유튜브 활동도 그만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후 사람들의 많은 아쉬움과 응원을 받으며 유튜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9일 채널 활동이 중단된 지 2개월이 다 돼가던 때 개구리떼의 채널명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의 의혹이 커져갔고 평소 생명과학 전공자였던 개구리떼가 새로운 주제로 채널을 시작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계정을 판매했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세다이엠이라 불리며 기존 계정을 따라 메이플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구독자들의 조언에 세다이엠이라는 이름으로 메이플 스토리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지만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장의 요즘 내용은 너무너무 평소 그런 여성 사람이 메이플 있습니다. 유튜버로 알려진 개구리떼가 그럴까요? 자신의 목소리로 활동하기 위해 계정 판매를 예쁘고 한척했다는 인기 많은 내용인데요. 먹어도 이후 살 습관이나 말투 왜 난 영상등 항상 먹고 싶은 개구리떼와 음식을 유사한 앞에 부분들이 두고 남들이 발견되고 먹지 수많은 못할까? 합방 요청에도 세상에 응하지 않았던 이렇게 행동들이 뻔뻔하지? 재조명되며 수많은 의혹들이 아니다. 생겨나자 본인이 개구리떼이며 채널 이름을 바꾼 건 자신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영상에 나온 여성분 목소리는 더빙을 하는 분이 계시고 관련 없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말했으며 시청자들을 속여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채널을 바꾼 이유는 자신의 컨셉인 무자본으로는 더 이상 콘텐츠를 내기가 어려웠고 하고 싶은 콘텐츠가 많았지만 여성으로 속여왔기에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더빙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더빙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나뉘었는데요.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거 구독자 기념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했으면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적도 있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진은 자신이 가발을 쓰고 포토샵을 사용했으며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희미해졌다고 말했고 여러 영상에서 나온 첫사랑이나 다른 영상들은 내용은 같으나 성별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선 개구리떼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상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상훈은 우영우에서 펭수를 좋아하는 자폐를 가진 역할로 나오며 쉽지 않은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본명은 문상훈이며 1991년생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빠더너스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빠더너스가 문상훈의 개인 채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더너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더너스는 스케치 코미디를 주 컨텐츠로 2016년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빠더너스는 빠던에서 따온 것으로 웃음 홈런을 날리고 싶은 마음에서 되었다고 합니다. 빠더너스는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유병재의 유튜브 채널에 문학의 밤에 출연해 문학의 밤 시트큐라고 불리며 이름을 알렸으며 그 후로도 문쌤이라는 한국트리 1타 강사 캐릭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얼한 연기와 강사들을 패러디하며 실제 한국트리 1타 강사로 알려진 이기상 선생님이 직접 언급을 하며 칭찬하기도 했으며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다며 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수능 응원 영상에서는 이지영 선생님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으며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의 회장님에게 전달력이 타고났으며 공부는 하면 된다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자신은 코미디언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방송국 기자 문상, 패급병사 문희병 등 다양한 컨셉을 통해 더욱이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고 출입반 김정우, DP 뒷무리 일병으로 출연했으며 현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출연하며 출연한 작품마다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문상훈이 출연한 작품은 모두 많은 인기를 받아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문상훈은 문희병 브이로그를 찍을 당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한 시청자가 신고를 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안 되지만 빠더너스는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군복을 입을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활발히 컨텐츠를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패급병사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카투사 출신으로 6-37프 병대대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MBTI는 INTP였으나 ISTJ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며 강한 인상을 남겨준 문상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웃음을 줄 문상훈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드리블로스의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로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은혜 배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정은혜이며 1990년생으로 정은혜 배우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로 나오며 리얼한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사실 정은혜 배우는 연기가 아닌 실제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혜 배우는 어릴 적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일반 학교를 다녔지만 주위의 시선으로 학교를 외진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마저도 힘들자 은혜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선 강박이 심해지고 조현병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24살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만화가 장차현실로 활동 중이셨던 정은혜 배우의 어머니는 은혜를 세상에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은혜 씨에게 그림을 접하게 하는데요. 문오리 리버마켓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캐리커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평등한 시선들을 받으며 정은혜 배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그림이 지금까지 그린 얼굴만 4,000명이 넘는다고 하며 지금은 인정받는 유명 작가이자 문오리 리버마켓 인기셀러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작가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양평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완판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혜 작가는 문오리 리버마켓 야외전 시장에서 시작한 1000명의 얼굴 이외에도 달리는 미술관, 네 얼굴 2000, 개화사락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으며 가치 있는 가치 문화예술 포럼의 아티스트 3인 중 1명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은혜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시작하고 아티스트 정은혜로 성장하기까지의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네 얼굴이라는 영화가 6월 28일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은 정은혜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존경스러운 작가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정은혜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디오스타에 나오며 많은 주목을 받은 여신강님 야옹이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나영이며 1991년생으로 인스타 팔로워 150만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이자 웹툰 작가인데요. 2018년 네이버 웹툰에서 여신강님으로 데뷔해 5년간 연재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실기수석으로 입학했고 개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며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작가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여신강님은 연재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브랜드 웹툰 여신강타나 기획재정부 브랜드 웹툰인 희망강님을 연재하기도 하며 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여신강님 연재 1주년 기념 작가 인터뷰 당시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엄청난 미모와 몸매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얼굴 공개 후 시청자들은 웹툰 주인공보다 작가가 이쁘다, 주인공을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야옹이 작가는 얼굴 공개를 하기 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알만한 유명한 피팅 모델이었다고 하며 블로그 마켓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치아 교정녀로 알려진 페북 스타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였지만 웹툰을 연재할 당시 자신의 인지도가 아닌 그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옹이 작가는 사진을 공개한 후 성형의혹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골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라디오스타에서 성형수술을 한 건 맞지만 다 뜯어 고친 건 아니라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 후 수많은 싱글분들에게 응원의 연락이 왔다고 하며 싱글맘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오또맘과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2020년 10월 열애설이 났는데요. 프리드로우 작가인 전선욱 작가와 열애설이 났고 열애설이 난 후 4일 뒤 소나트 모양을 한 사진을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교제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옹이 작가의 어린아들이 충격을 먹을까봐 재혼까지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신강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는데요. 드라마 제작 당시 야옹이 작가는 문가영, 차은우, 황인엽, 박유나 배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가영 배우는 가장 애정이 깊은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옹이 작가는 엄청난 재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포르쉐 911, 맥라렌 570, 포르쉐 마칸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모두 처분 후 페라리 로마를 출고했는데요. 모두 수억 원이 넘어가는 차들이며 야옹이 작가의 인스타를 보면 수백 수천만 원대의 명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옹이 작가는 이러한 재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백혈병 어린이재단이나 저소득 가족 아동, 소아암 어린이재단 등 수많은 곳에 1,0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자신과 독자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2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시청자들의 칭찬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작가 야옹이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재하는 야옹이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곡 필마이 리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드벨벳 중에서도 꽃가루를 날려 파트로 챌린지까지 만들어내며 레전드를 찍고 있는 조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박수영이며 1996년생으로 빼어날수의 꽃뿌리형을 사용했으며 출생지는 제주도이지만 생후 1개월 때부터 서울로 이사를 가서 생활했으며 아이돌룸에서 본인을 도봉구요녀라고 소개하기도 하며 학창시절을 도봉구에서 보내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2014년 레드벨벳으로 데뷔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조이는 음색이 예쁘고 돋보이는 멤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곡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린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덤덤에서 보여줄 랩이 호평을 받으며 데뷔 초 아이린 다음으로 랩 비중이 많았으나 예리의 합류와 보컬 실력 향상으로 랩보다는 보컬의 비중이 많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이는 레드벨벳 멤버들과 다르게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레드벨벳 멤버들은 SM의 예비스타 프로그램인 SM 루키즈를 통해 이미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상태에서 데뷔를 했으나 조이는 2012년 SM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입사하여 2년 6개월이라는 연습생 시간을 거쳐 데뷔했다고 합니다. 데뷔 전에는 티저 사진밖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연습생으로 인터뷰에서 러버들이 자신을 좋아해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얗고 작은 얼굴에 167호로 비율이 좋으며 팬들이나 일반인들의 말에 따르면 실물이 훨씬 이쁘다는 실물여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뷔 초 귀여운 눈웃음으로 자두 티파니, 복숭아 설리, 풋사과 조이로 SM 3대 과즙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풋사과 같은 느낌이었으나 점차 성숙한 매력이 더해지며 현재는 풋사과보다는 새빨간 사과 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표정일 때는 맹미녀이지만 웃을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옴미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활동 때 단발머리를 하며 리즈를 갱신한 적이 많은데요. 수많은 시청자들의 단발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의 말에 따르면 어른스러운 성격이라 멤버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며 팀에 대한 애정이 크며 멤버들을 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 자루지 않고 애교도 없던 탓에 연습생이 된 후 인사하며 웃는 연습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명도 즐겁게 지내라는 의미로 조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대담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팀에서 돋보이는 예능감으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며 슈가멘트나 게디뷰티 등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2015년 우리 결혼했어요에 나와 육성재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후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기도 했으며 육성재와 어린애라는 곡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이는 2017년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윤서림 역으로 나오며 첫 연기부터 주연을 맡았으며 그 후에도 위대한 유혹자나 한 사람만 해도 출연하며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2021년 5월에 솔로로 데뷔했는데요. 안녕이라는 곡을 발매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뷔 전 통통했던 모습과 달리 살이 빠진 후 둥둥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조똘이라는 조이와 똘끼를 합친 아는 형님에서 김희철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공주라는 별명도 있으며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김치사발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말금이, 풋사과, 섹시다이너마이트 등 수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의 호가로 개를 사랑하는 애견인으로 유명한데요. 아는 형님에서 말하길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일까 라고 고민할 때 나를 순수하게 좋아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개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햇님이라는 말티즈를 키우고 있으며 인스타에 햇님이 계정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조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5, 21의 나이도 역으로 나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태리이며 1990년생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김태리가 태어났을 때 동네에서 배꽃이 만개한 것에서 따온 클테와 배나무리를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태리는 미스터 션샤인, 승리호, 아가씨 등 유명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며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요. 그에 비해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하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아이도 아닌 평범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미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며 특성화고 디자인과로 진학했지만 자신의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 후 아나운서를 꿈꾸며 경희대 언론정보학부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영화에도 큰 관심이 없었지만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통해 연기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태리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고 대학교 2학년부터 공연 준비를 하며 생전 경험한 적 없는 재미를 느낀 김태리는 내가 이걸 평생 갈 길로 정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길을 배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극단 활동을 이어가던 김태리는 제이와이드 컴퍼니와 만나며 연예계에 입문했고 더바디샵 CF를 시작으로 얼굴을 알렸는데요. 영화 오디션에도 응했지만 한동안 탈락이 이어졌고 그러다 영화 아가씨 오디션을 보게 되며 김태리의 배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국내 복귀작으로 동성애 소재와 높은 노출 수위로 시작 전부터 파급력이 큰 영화였는데요. 김태리는 배우의 시작을 굳이 큰 영화로 시작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오디션을 볼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소속사의 권유로 오디션을 참가했고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었습니다. 당시 박찬욱 감독은 내가 원했던 수키가 나타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며 김태리는 어차피 나랑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박찬욱 감독은 나는 너랑 할 거다라며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가씨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각종 신인 연기상을 휩쓸었고 그 후로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데뷔 초 가장 만나보고 싶은 배우로 탕웨이를 언급했으며 인생 드라마로는 내 멋대로 해라를 뽑았습니다. 윤여정의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그와 함께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도 이 작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뷔 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뮤직비디오 출연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사진작가와의 인연으로 각종 사진과 관련된 일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김태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던져져도 나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좋아하며 특히 등산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다녔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복잡해지면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폭이 큰 걸로 유명한데 인터뷰에서 자신이 뽑은 매력에 시원시원한 보폭이 있을 정도로 큰 보폭으로 이에 김보폭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는 취미가 있으며 팟캐스트를 들으며 잠든다고 합니다. 직접 오디오북 컨텐츠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상의 날개를 낭독했습니다. 김태리의 슬랙스 패션이 매우 화제였는데 각종 시사회나 공항에서 선보인 패션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프론트로우 슬랙스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인데요. 길고양이 2마리를 구출해 입양했고 평소 고양이들로부터 많은 행복을 느끼며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의 존재라고 종종 인터뷰에서 말하며 고양이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태리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는 김태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탈한 이미지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킹 댄서 립제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노플효의 근원원을 사용한 조요원이며 1988년생으로 평소에 입술이 예쁘다는 칭찬을 자주 들어 입술을 뜻하는 립에 조요원의 이니셜 J를 붙여 립제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모니카가 리더로 있는 프라우드 멍크로 소속이며 스우파 출연 당시 댄서들은 립제이를 댄서들의 댄서, 배틀러라고 칭했고 그녀가 참가한 댄스 배틀만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얼마나 큰 입지를 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몇 년간 한국무용을 배웠다고 하며 그 영향으로 립제이의 무브는 한국무용 특유의 제자리 돌기 턴이 자주 등장하는데 상체 위주의 무브를 주로 하는 와킹 댄서들에 비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와킹이 유독 포징을 강조하는 장르지만 그 중에서도 립제이는 정점이며 실제로 와킹을 배울 당시 잡지 사진 등을 보며 모델들의 포즈를 많이 익혔고 그로 인해 동작이나 박자 하나하나 살아있는 포즈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와킹의 최강자이지만 의외로 늦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와커로 알려진 건 20대 중반이었으며 이때를 필두로 2세대 와커들이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스우파에도 출연한 핀업과 리안 같은 댄서들이 와킹씬에서 주목을 받은 게 20살 전후인 걸 감안하면 립제이는 늦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와킹씬의 최강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립제이가 국제 와킹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대만에서 열린 세스틀라왁인데요. 현재까지도 인정받는 네임드 와커인 이부키를 당시 인지도가 없던 립제이가 2차 연장전까지 이끌었으며 이부키의 무난한 우승을 예상했으나 동등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댄서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와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배틀에서도 팝핀이나 락킹 등을 응용한 다채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댄서이지만 스우파에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니카가 리더로 있는 프라우드 멍크로 소속이며 모니카와는 사업 동료이자 동거인으로 서로를 운명이라 부를 만큼 절친한 사이로 모니카와 함께 몰입이라는 듀오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분을 상징하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실제 팀 이름입니다. 모니카와 함께 OFD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능에서 부부 케미를 보여주며 항상 같이 섭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돈독한 사이지만 서로의 첫 만남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국수를 먹고 있는 립제이를 처음 만난 모니카는 먹으면서 올려다보는 바람에 째려보는 인상을 한 립제이를 달갑지 않게 느꼈고 립제이는 존댓말을 쓰며 배운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모니카가 립제이와 함께 리무진 뒷좌석에 동석하는 꿈을 꾸고 난 뒤 대회 출전 제안을 하게 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유퀴즈에서 모니카는 립제이가 먼저 죽는다면 따라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서로 많이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우파 갈라 토크쇼에서 메가크로미션 당시 모니카가 립제이에게 효원아 무겁다라는 말이 방송에 나간 후 립제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무거워서 하는 말인 줄 안다며 억울해했고 모니카는 발이 무겁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립제이의 몸무게는 53kg입니다. 영어에 능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있어 과외를 받은 적이 있고 해외 배틀에 참여하면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안무과를 나왔으며 MBTI는 INFP입니다. 마조리카 모아나 순이 등 별명이 있으며 순이란 이름은 옛날부터 순딩하고 귀엽게 생긴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생겨난 별명입니다. 오늘은 반전 매력 와킹 천재 립제이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댄스 꽃길만 걷는 립제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LA 언니 같은 센 모습이지만 사실은 경기도 수원 출신의 토종한국인 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신가비이며 1993년생으로 그녀는 스우파의 라치카란 팀으로 참가했는데요. 사실 라치카는 3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라치카는 가비 시미즈리안으로 구성된 팀이며 원래는 팀이 아니라 청하의 안무를 담당하며 모여진 사모임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업량이 많아지고 다른 가수들의 안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하나의 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라치카는 스페인어로 소녀라는 의미로 함께 작업한 청하의 곡인 치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며 친한 댄서인 킹키가 추천해준 팀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리더가 없었지만 방송 출연을 하며 평소 말을 잘하고 주도적이며 결정을 잘 내리는 가비를 리더로 정했다고 합니다. 멤버 전원 피넛이 리더로 있는 준마미아라는 팀 소속이며 라치카 멤버의 준마미아로 함께 활동하던 피넛과 H1을 영입해 5인조 크루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안무가와 댄서의 부업으로 가비레시스라는 인조 속눈썹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스우파 당시 노즈에게 속눈썹 2개를 주다 걸리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비걸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댄스 영상이나 댄서 활동 비하인드 외에도 일상적인 브이로그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레오그래피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 현아의 백업 댄서로 활동했다고 하며 현아의 블랙리스트가 첫 활동이라고 합니다. 방송 쪽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댄스 선생님의 권유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배틀러로도 유명했었는데 댄서 네임은 싱글레이디로 주요 장르는 왁킹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비욘세의 광팬이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비욘세의 싱글레이디에 맞춰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들이 싱글레이디 쳤던 애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댄서 네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배틀을 하며 댄스게이 터키 아이스크림이란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영어 공격부 출신이냐는 말을 많이 들었으며 현지 사람한테도 질문을 받아봤다고 하지만 LA 여행 3개월이 전부인 소중한 곡인이며 영어 실력의 비법은 비욘세 덕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죽기 전에 꼭 춤을 춰야 한다면 비욘세의 프리덤이라는 노래에 춤을 추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림외고 실용무용과일기 졸업생이며 MBTI는 ENFP입니다. 가비 본인과 6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빌리어네얼 바베즈라는 크루가 있습니다. 가비란 이름이 영어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울가의 다스릴비를 사용한 이름이며 개명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명 전 이름은 신지원이며 본명으로도 꽤 오랜 기간 댄서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닮은 꼴로는 레오제이와 수빙수가 있으며 레오제이와는 같이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집사부일체에서 밝히기를 홀리뱅과 코카인버터의 사건을 제작진에게 미리 말해줬다고 하며 훅과 과거 환불원정대에서 돈터치미 안무를 놓고 경합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후 수우파에서 약자 지목 배틀에서 아이키를 지목하며 앙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 댄서들 사이에서 안무시안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소하면서도 흔한 일이나 핫한 아이키와 엮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키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수우파가 꿀잼 방송이 되는데 가비가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우파에서 립제이와 헤이를 주고받으며 인사한 장면이 반응이 좋았는데 본인도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인스타에 클립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으며 인스타 프로필에도 헤이 언니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우파 마지막 무대에서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 마마에서 이효리의 신곡 구더댄서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멋있고 유쾌한 모습의 가비지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성인 ADHD 고민을 상담했는데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나온다거나 집중을 하고 머릿속에 무언가를 그리면 누가 지우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오은영 박사는 주의력이 부족하며 충동성이 강하다고 말했고 가비는 이름도 즉흥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충동성을 장점으로 이용해 춤으로 잘 소화한 것 같으며 자신의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 말했고 시청자들은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에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항상 당당하고 멋진 모습의 가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소리로 구독자들을 사로잡은 유튜버 이만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홀은 목소리를 통한 ASMR, 노래, 성대모사 등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즈니를 연상케 하는 영어 발음이 특기인데요. 이만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활동적이고 남달랐다고 하여 태명도 유별이었고 이름마저도 이뮤별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한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시작하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 말이라고 합니다. 이만홀은 어릴 적부터 커다란 상자에 들어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았는데 다 보고 나누면 항상 상자를 꾸몄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취미를 살려서인지 이만홀은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요. 고3 당시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되겠다고 자소서를 쓴 후 한양대학교에 입학했으나 학교를 다닌 지 1년째 되던 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겨울방학 때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주최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당시 녹음 관련 경험이 없던 이만홀은 캠페인에 좋은 취지와 경험 삼아 참가했지만 사차나되는 오디션을 합격했고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만홀은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목소리를 통한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지며 봉사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꼭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점점 이력이 생기고 수입으로도 이어져 원래 하던 영어 과외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이었던 이만홀은
밤샘 과제로 지쳐있는 동기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고자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들이 성대모사를 녹음하여 카톡방과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는데요. 영상은 지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고 성대모사를 할 때 표정이 궁금하다는 지인들이 말해 새로운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지인의 지인까지 보게 되며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팔로워가 늘고 다른 영상도 제작해달라는 수많은 요청에 이만홀은 얼떨결에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만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말했고 의견을 바탕으로 야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시를 읽어주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주는 SDT라는 정기 컨텐츠와 성대모사 영상을 올리다 2019년 1월 영상을 이후로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요. 10개월 뒤인 나의자 종감이라는 영상과 함께 근황과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이 영상을 이후로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만홀은 대학교 4학년에 진로 고민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영상 제작과 실내 건축으로 고민을 하던 도중 취업 준비를 우선으로 두고 졸업작품에 매진하여 졸업작품전에서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이만홀은 이때까지도 전공을 살려 취업을 예상했지만 졸업 후 1년의 진로 고민 끝에 취업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하고 녹음 활동과 좋아하던 컨텐츠 제작을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식하고 커버 영상 이후 급격히 구독자가 올랐으며 올리브영 직원 성대모사를 계기로 올리브영과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하고 오랜 꿈이었던 디즈니와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교육 앱인 케이크와 콜라보를 하기도 했으며 세바시 강연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어 발음이 좋아 유학 경험 질문을 많이 받지만 유학 경험이 전무한 토종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만홀님이라 그런지 유튜브에 주접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접 댓글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만큼 하나의 밈이 되었으며 이만홀은 이런 댓글들을 놓치지 않고 다 읽어본다며 주접 댓글 읽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후 더 많은 주접 댓글들이 달리며 이만홀은 이후 주접 댓글 읽기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천이 목소리 이만홀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목소리로 힘을 주는 이만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우파오 속작 스걸파의 아마존 크루로 참가한 박혜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스걸파 출연 전에도 댄서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였는데요. 2003년생으로 댄서 네임 하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로 레전드라 불리는 서공의 11기 중에서도 잘하기로 유명해 스걸파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박혜림, 조나인, 송이수 이렇게 3명이 가장 많은 실력자로 언급되며 마스터들도 박혜림을 알고 있었는데요. 박혜림은 아마존이라는 크루로 참가해 1차 오디션부터 강력한 임팩트를 보이며 마스터에게 올인을 받고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라치카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박혜림은 아마존이 아닌 팀이라는 팀으로 참가를 지원했는데요. 리더 박혜림, 조나인, 송이수, 윤인정, 노원이 함께 팀이라는 크루를 결성해 스걸파에 지원을 했지만 방송 당시 아마존과 턴즈라는 팀으로 갈라져 출연을 하게 됩니다. 싸웠나요? 스걸파 당시 서로 다투어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이에 시청자들은 팀이라는 팀으로 출연을 한다면 너무 압도적인 우승 후보라서 엠넷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현재 박혜림은 원밀리언 소속이며 턴즈의 조나이는 저스트절크 소속인데요. 함께 출연을 희망했지만 소속사 문제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혜림은 저희는 소속이 아니라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아마존과 턴즈라는 팀으로 나뉘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스걸파에서 아마존과 턴즈가 신경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중학교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며 같은 학교에 매우 친한 사이로 아직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원팀 퍼포먼스 미션에서 5위를 기록하며 클루씨와 탈락 배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2대1로 패하며 사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모두 우승 후보였던 아마존이 탈락하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시청자들은 아마존이 탈락을 아쉬워했고 엠넷도 이를 알았는지 스걸파 파이널 축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박혜림은 스걸파에서 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박혜림은 배틀 당시 상대의 실수로 자신의 시간을 빼앗겼지만 쿨하게 용서하며 다독이거나 크루 간 파트를 정할 때도 같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며 경쟁보다는 무대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하고 인사하는 장면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은 참 리더라고 말하며 박혜림과 아마존을 응원했습니다. 박혜림은 서공의 11대 학생회장 출신이며 친구들의 평에 따르면 착하고 지혜로운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박혜림은 어릴 때부터 춤에 관심이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녔다고 하며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원밀리언에 입사했는데요. 원밀리언 초창기 시절부터 다녔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효진 초이의 오벌 프로텍티브라고 합니다. 원밀리언 입사 전부터 모니카와 립제이가 하는 OFD나 얼플 등 유명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으며 송이수, 조나인과 함께 리정의 안무시한 정예 멤버이기도 합니다. YGX 레드릭이 이끄는 벨레가시 크루에 소속되어 있으며 노원과 박주연은 춤선이 가장 이쁜 댄서로 박혜림을 언급하며 몸을 쓰는 게 너무 자유로워서 춤으로 말을 하는 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엠넷의 캡틴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중학교 1학년 때 걸그룹 슈퍼 멤버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하리무를 운영 중이며 Q&A 영상에서 MBTI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MBTI가 제 MBTI라고 했으며 사람은 항상 변하고 나를 단정짓는 MBTI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댄서 네임이 하리무인 이유는 박혜림에서 박예림, 박예림에서 박예리무라고 불려 별명이 게리무였는데 중학교 때 하리보를 좋아해 하리보와 게리무를 합쳐 하리무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지만 존경받을 만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박혜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박혜림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